여야 지도부가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애국심의 울컥, 또 세월호의 왈칵, 이렇게 눈물을 쏟을 뻔했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개헌 얘기, 박근혜 대통령이 부담스러워서 지금 피하려고 하지만 정치권에선 계속 커져가고 있는 이 개헌 얘기도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남희 팀장이 어제 상황, 오늘 상황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보기 드물게 이렇게 국회 교섭단체 연설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두 분이나 그런 모습 저도 오늘 좀 몇 년 동안 처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여야 대표가 동시에 이렇게 교섭단체 연설을 하는 거는 12년 만입니다. 국회 일정 갈 길이 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여야 대표가 같이 연설을 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공교롭게도 울컥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 부분을 얘기하다가 울컥했고요. 그다음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어떤 세월호 참사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울컥했는데 그 영상이 제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영상을 직접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애국심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새정치국민연합에서도 여야가 함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야당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기본으로 돌아가 대한민국호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시다. 그것이 지금까지 차가워가는 바닷속 9명의 숭고한 영혼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꿈과 희망의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을 합칩시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도 장면을 보면서 좀 눈시울이 좀 붉어진 것 같은데, 예, 여야 대표들 오늘 약간 울컥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울컥은 본인이 바로 22일 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 고생을 잊지 않고 있다. 예. 그런데도 이 길은 가야 할 길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그 힘을 모아달라라고 했는데 바로 오늘은 그 희생만을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겠다. 예. 라고 하는 그 공무원들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마음에 그들이 입을 공무원들의 아픔, 고통 이런 부분을 아마 생각하면 여당 대표로서 그 마음이 아마 짠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예.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울컥은 뭐 아시다시피 바로 우리가 다 잊고 있었지만 또 한 명의 우리 그 세월호 우리 단원고 학생이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어렵게 발견이 됐는데, 그러한 학생을 아마도 연상하면서 그 아직도 바닷속에 있을 그 우리의 그 어린 학생들 그 생각에 아마 울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문희상 위원장은 기자 간담회 했는데 오늘 참 김무성 대표 연설 차분하게 잘하더라. 나는 너무 오늘 감상적이었다. 아, 예. 이렇게 총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울컥한 이유가 왜였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특히나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당청 갈등으로 비화될 뻔 했었는데 본인이 직접 이 법안도 발의하고 일일이 다 도장도 받으러 다니고 그만큼 또 그 굉장히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만감이 교차해서 또 그렇게 좀 그 감정이 북받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연설문 쓸 때 이렇게 좀 울컥할 것 이런 거 뭐 표현을 좀 해놓나요? 그러는 분이 있다는 얘기도 저는 들었는데요. 예. 근데 오늘은 어떤 이렇게 의도했던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감성이었던 것 같고요. 예. 오늘 저희가 기자들이 가장 많이 웃었던 것이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울컥했으면은 지금 야당 이름까지 잘못 말했나.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울컥하다가 새정치국민연합은 예.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새정치국민연합으로 잘못 부르는 실수까지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예, 아마 뜨끔했을 것 같아요. 야당에서 뭐 문제 제기는 안 했을 텐데, 네. 예, 김무성 대표하고 야당하고의 관계 생각보다 원만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김무성 대표가 워낙 또 좀 유연한 인사고, 그러니까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과도 동교동, 상교동계로 예전부터 가까웠었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도 매우 가깝고요. 야당과는 좀 소통이 잘 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연설 중에 좀 재밌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보다 김무성 대표가 좀 키가 크죠? 키가 크죠. 그래서 예. 보통은
보통은 여야 대표 연설을 할 때 다른 날 하는데 오늘은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연설이 끝난 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걸어서 나왔습니다. 영상이 있을 텐데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걸어서 나오다가 이제 마이크 높이 때문에 자, 문희상 위원장이 지금 걸어 나오고 있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정야 국회의장에게 인사를 하고 또 의원들에게 인사. 자, 지금 연단 앞에 섰는데, 자,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마이크를 내렸으면 좋겠다. 예. 조금 더 좀 더 내려달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김무성 대표가 키가 굉장히 크신가 봐 이러면서 의원들이 앞에 앉아 있다가 빵 터졌습니다. 예. 표정도 아주 밝네요. 네. 예. 자, 이렇게 국회가 자그마한 일에도 저렇게 웃을 수 있으면 국민들 좀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시정연설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했는데 그 뒤에 문희상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를 뭐 감쌌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얘기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문희상 위원장이 그 비공개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유, 김무성 대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도 개헌하자고 하니까 김무성 대표 얘기한 거 겁니다. 이렇게 좀 그 문희상 위원장이 김무성 대표의 편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이제 파한대소를 했다. 이렇게 예.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뭐 노골적으로 김무성 대표 편을 들어주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너무 편 들어주면 김무성 대표가 야당처럼 보이는데 문희상 위원장이 굉장히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헌 얘기 때문에 아마 두 분이 관계가 좀 껄끄러운 걸 의식한 그런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자, 어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 만났을 때 조금 어색한 장면이 있었어요. 뭐 악수도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뒤에선 또 다른 모습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그 시정연설을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고 나갈 때만 해도 자,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이 좀 뭔가 이렇게 악수가 시원해 보이지 않아서 뭔가 좀 불편한 신기를 노출한 게 아닌가 했는데요. 사실 그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게 어제 한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오보 요인들이 만나서 따로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환담을 마치고 나가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어떤 좀 동선이 겹치면서 예. 그때 지금 박정훈 앵커 뒤편에 보이는 것처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지지 수고하셨다. 예. 고맙다. 이렇게 또 감사 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 연금법 시기를 놓고 청와대와 약간 갈등을 빚는 모양새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당부를 한 뒤에는 대표 발의를 했죠. 대표 발의를 했고요. 또 의원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대표 발의할 때 도장 받는 것도 직접 할 정도로 직접 다. 굉장히 애정을 갖고 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예. 잠깐 저기 보충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 개헌 본물 발언 갖고 이제 청와대가 노발대발 했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 직후에 김무성 대표가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의 진심을 상당히 의심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그 부분을 전격적으로 그 나서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총대를 매면서 아까 얘기한 그 연설할 때 울컥한 것도 그러한 아마 천변 만화 같은 그런 생각들이 예. 박 대통령과의 관계, 자신의 정치 생명 이런 것이 아마 다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논란이 될 바로 그 개헌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하고 여야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서 개헌 얘기가 조금 나왔답니다. 근데 여야 공동 브리핑에서는 개헌 얘기를 쏙 뺐어요. 새누리당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사실 개헌 얘기가 나온 것이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개헌론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개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덧붙여서 개헌도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내일 시정연설에 나 개헌에 대해서 또 굉장히 얘기할 거라고 예고드리겠다. 이런 예.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공식적인 의제가 아닌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새누리당에서 먼저 이완구 원내대표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 시정연설 끝나고 이 3자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다음 직후의 브리핑에서는 개헌 논의가 없었다고 양자 예. 정책위의장이 밝혔죠. 그런데 이제 몇 시간 후에 야당 대변인이 개헌 논의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문희상 위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왜 문 위원장이 이미 개헌 얘기한 거 다 어떻게든 알려질 텐데 네. 그냥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솔직한 게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은 개헌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하고 야당은 왜 개헌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하고 김무성 대표는 왜 개헌에 대해서 이원 집정부제라는 얘기까지 하고
도대체 이 각 정치 주체들 사이에서 개헌을 놓고 어떤 셈법이 있는지, 어떤 속내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그 속내를 지금부터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개헌을 바라보는 각 주체의 속내라는 제목으로 지금 그래픽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먼저 청와대의 속내는 뭘까요? 자, 청와대 속내, 개헌론이 시작되면 블랙홀이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 얘기이기도 한데, 박성원 논설위원이 보시기에는 왜 그렇게 청와대에서 개헌 논의를 절대 불거지지 않도록 붙잡아두려고 하는 걸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말하자면 총력전을 펴야 되는 이 시점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권력 구조의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과연 어떤 권력 구조로 가냐, 누가 다음 대통령이냐, 누가 혹은 수상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온통 관가와 정치권의 신경이 글로 다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화급한 경제 활성화는 언제 하느냐, 소는 누가 키우느냐, 말하자면 이러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이 개헌 논의가 공식화되는 순간 바로 다음 권력으로의 줄서기, 다시 말해서 아직 임기 중반도 지나지 않은 현 정권의 힘 빠지는 레임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약상을 내놨는데 그걸 추진하려면은 지금 현재의 권력 구도에서 힘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개헌 논의가 불거지는 순간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것 같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누리당에서도 지금 의견이 살짝 엇갈리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여기 홍문종 의원이 친박의 이제 좌장격으로 지금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친박의 속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헌 최대한 늦추자 이런 건데요. 이것도 박성원 논설위원이 좀 설명해 주시죠. 같은 맥락에서 만일에 지금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현재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으로 인해서 같은 광영을 누리고 있는 친박 주류들의 존재 가치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바로 다음 권력 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권력들의 가치는 또 파워는 눈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문종 의원과 같은 친박 핵심 주류 세력들은 이 부분을 극도로 경계하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대통령과 친박 핵심, 당에 어쨌든 친박들이 아직은 좀 많은 편인데 이렇게 반대하는 개헌 쉽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비주류인 김무성 대표 측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년 초에 논의해보자 이렇게 운을 뗀 상태고요.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총리, 여기 물음표가 달려있는데, 자, 박성원 논설위원, 이 물음표, 왜 달려있는 건가요? 일단은 개헌을 해야 된다. 현재의 대통령 5년 직선제 단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로서 너무 갈등이 심하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더 분산하는 형태의 이원 집정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그래서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갔을 때 본인은 뭐냐? 본인은 단독으로 국민 일반에게 외교와 국방을 관장하는 대통령보다는 그거는 반기문 지금 현재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영입 인사로 하고 본인은 바로 원내에서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총리 역할로 내치를 관장하는, 지금 당대표로서의 파워를 더 연장해서 바로 총리로서의 의원 내각제에서의 총리에 유사하는 정도의 파워를 갖는, 실권을 갖는 리더가 되겠다. 이러한 것을 꿈꾸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관측입니다. 이건 본인은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원 집정부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속내가 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으로 가는 길,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실적인 방법도 생각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온다는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자, 여기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 사진도 있습니다.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 이건 얘기를 한 건데, 자, 돌파구 마련이라는 요 물음표 궁금합니다. 이남희 팀장이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야당 상황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와도 굉장히 좀 주목받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분권형 대통령제나 어떤 권력구조 개편으로 새롭게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 이런 측면이 있을 거고요. 이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개헌 논의를 덮으려 하는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개헌 논의를 덮으려는 듯한 청와대와 각 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돌파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저런 계기를 통해서 야당도 사랑받는 야당, 이렇게 혁신의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